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윤수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면 꼭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개인 파산 관제인인데요. 개인 파산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해보면 파산 관제인이라는 것이 면책을 받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파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잘 듣고 나중에 파산 관제인 면담 가실 때 참고해서 면책받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개인 파산 관제인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관제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면은 개인 파산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파산 선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채무자 자신도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파산 관제인이 대신해 주게 되는 거죠. 아직 개인 파산 사건이 많지 않았던 10년 전만 해도 법원에서 직접 파산 업무를 다 처리하고 파산 관제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는 쪽으로 실무 방침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전국 모든 법원이 이 실무 방침에 따라 파산 관제인 선임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동시 폐지라고 해서 면책되는 게 명백한 사건은 파산 관제인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90% 이상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산 관제인은 주로 그 지역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 중에서 선정이 되는데요. 모든 변호사가 다 파산 관제를 하는 건 아니고 법원마다 파산 관제인으로 미리 선발된 변호사 풀이 있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법원에서 개인 파산 관제인 선발을 하는데요. 파산 관제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보통 매달 한 10건에서 한 30건 사이의 개인 파산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고 사건 처리하게 됩니다. 저도 한 10년 가까이 지방법원에서 개인 파산 관제인을 했었는데요. 제가 파산 관제인을 한 경험을 토대로 관제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 자격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빚이 재산보다 더 많고 그래도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으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파산 선고를 하는 날 채무자들이 이제 법원에 다 출석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가게 되면 파산 선고를 받는 수십 명의 다른 채무자들이랑 같이 법정에서 동시에 파산 선고를 듣게 됩니다. 파산 선고가 되고 나면 바로 이제 우리 담당하는 파산 관제인이 지정이 되는데요. 파산 선고가 끝나면 파산 관제인이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개인 파산에서 파산 선고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건 파산 선고 후에 면책을 받는 건데요. 파산 관제인은 이 파산 면책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한테 요청하고 그리고 그 서류를 토대로 채무자를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산 선고 받은 날로부터 대략 한 2달 뒤에 제1회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 한 2달 동안 파산 관제인이 달라고 하는 서류를 관제인 사무실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 종류가 각 지방법원마다 다 다른데 적게는 한 15종류에서 많게는 한 40종류까지 됩니다. 이 서류들을 다 내고 나면 파산 관제인이 서류를 검토 후 궁금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면담 일정을 잡고 채무자를 직접 파산 관제인 사무실로 불러서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이때 자료를 준비를 안 하고 가거나 가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면책을 못 받게 됩니다. 파산 관제인은 우리가 낸 서류와 답변을 토대로 파산 관제인 보고서라는 걸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에 면책 의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산 관제인이 우리를 면책을 시킬지 아니면 면책 불허가 시킬지에 대한 관제인 자신의 의견을 적게 됩니다. 판사님도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파산 관제인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면책 불허가로 의견을 써서 보고서를 법원에 올리게 되면 실제로 면책 불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파산 관제인은 우리를 조사하고 문제 있으면 면책 불허가 의견도 내니까 우리 채무자에게 적대적인 사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 편을 든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결코 파산 관제인은 채권자의 편이 아닙니다. 파산 관제인은 대부분 현직 변호사지만 파산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파산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의 대원칙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들을 면책시켜 주자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산 관제인들은 채무자들을 면책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파산 관제인 요청에 성실하게 응했을 때의 이야기죠. 만약에 파산 관제인을 적대시해서 요청하는 서류도 안 내고 면담을 갔을 때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우리가 사건 맡긴 대리인 사무실에서 잘못 코치를 해줘서 파산관제인 요청을 무시해버리거나 또는 거짓말로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파산관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매우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자칫하다간 면책 불허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관제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관제인은 채권자, 채무자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관제인의 요구사항에 충실히만 응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면책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과 전화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